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7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웬일로 생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오늘 코스피의 종가는 최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0.6%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0.5%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지 종합주가지수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락 패턴일 때, 이렇게 추세가 하락장일 때는 저점도 계속 낮춰가고 있고 또 직전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직전 고점보다 살짝 못 미치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 고점을 낮춰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세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월 중순 내에서는 이 직전 고점을 강하게 뚫어줌으로써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또 어쨌든 12월 달은 흐름이 좋았던 만큼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자, 오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역시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4%, SK하이닉스는 2.5%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백신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최근에 오미크론 경계심이 조금은 줄어들면서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역시 코스닥도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의 약세가 돋보이는 것 같고, 또 그동안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던 게임주, NFT 이런 종목들도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을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기관은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도 역시나 오전장에는 부진했었는데 오후장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외국인이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부터 기관하고 외국인 동일하게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어제하고 비슷한 물량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쪽에서 더 강한 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메이드, 카카오뱅크, 나노신소재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매수 물량의 3위인 위메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신세계, LX세미콘,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확실히 12월 달 들어서 국내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어제의 미국 증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먼저 나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또 제가 의미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개장 직후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결국에는 1%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패턴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시장에 힘을 내주는 흐름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어제는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서 S&P 500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무려 1.9%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는 다우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 시장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미국 3대 지수가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나왔고, 이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은 충격을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경기 민감주들 있죠. 그런 업종에서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그동안의 코로나 충격을 딛고 오늘도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제 저녁에 나온 기사만 보더라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는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아시아 증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 자, 니케이는 오랜만에 2%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대만 시장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해지수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흐름도 양호했었고, 국내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 모두 오늘은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말에 비해서는 조금은 시장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목표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나왔던 이슈인데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였죠. 12월 6일 홍콩계 증권사인 CLSA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5%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3%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기존 84,000원에서 105,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14,000원에서 무려 175,000원까지 그야말로 급격하게 상향 조정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정말 중소형주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내가 주식을 오래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증권사에서 내놓는 이 목표 주가 굉장히 신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 주가는 케바케라고 하죠. 정말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적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종목은 1년이 지나도 터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종목은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 목표 주가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목표 주가를 정말 신뢰를 하고 있다면 정말 주식을 어렵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를 보면서 정말 이 가격에 갈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우호적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시장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너무 한쪽으로만 사고를 고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충분히 10만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로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반드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충분히 10만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좁다고 해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이걸 고지고대로 믿게 된다면 또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도 여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고착화되어서 주식시장은 정말 하나도 맞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단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요. 증권사에서 이런 가격을 제시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것이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8월 초였죠. 이 당시에 굉장히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시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여기 하단을 보시면 14곳 중 무려 8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최대 20만원까지 최고가를 제시를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저 기사가 나왔던 시점은 이 당시였을 거예요. 8월 초.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12만원까지 거의 15% 정도, 지금 그 정도의 하락이 나와 있죠. 자, 물론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골목 사건을 침해한다면서 많은 제재를 받았었고, 그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권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악재가 났을 때는 목표 주가를 또 하향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목표 주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지금 업황이 우호적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어떤 재료와 악재에 의해서 증권사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목표 주가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너무 맹신하지 말고 성장주라면 내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더라도 나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수량을 모아나가던 아니면 관망을 해보던 그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이와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고, 또 두 번째 이슈. 자, 주말 사이에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사가 국내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중국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했다 라는 기사인데, 이 지급 준비율이 무엇이냐면 은행이 받았던 고객 예금 가운데서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고객 예금의 비율이 낮아졌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은행이 쌓아두는 돈이 적어진다는 소리가 될 수 있고, 한마디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죠. 최대 223조 원까지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국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면 당연히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국내 시장의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국내 시장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바로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이어서 국내 시장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 과거에 2011년하고 2015년 그리고 2018년 이렇게 세 차례 지준율을 인하했었는데, 그 당시의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 모두 3번 다 코스피가 상승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승의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상승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 즉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 뒤 10주 뒤, 약 2달 반 정도 뒤에 코스피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과거 세 차례 모두 상승이 나왔었다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위기 이슈가 결국에는 국내 시장의 훈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3월달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세계 많은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 그 사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기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 세 차례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아마도 2월달까지는 국내 시장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 사례니까 참전하되 무조건 맞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돌발 악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는 전고점 약 76,000원이죠. 여기를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돌파했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오늘 흐름을 보더라도 메타버스하고 NFT 그리고 게임 쪽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